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갑의 4선 국회의원 윤우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원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3월 23일 이 자리에 당시 대표 이재명 대표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때 오신 분들 다 오셨네요. 예, 그때는 국회의원 총선거로서 여기 박정 의원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동반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유세를 해주셨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둘 다 동반 당선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제가 파주갑으로서 무려 경기도에서 최다 득표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박수 좀 한번 쳐줘요. 아니, 그거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요, 이재명 대표가 오셔서 지원 유세를 해줘서 제가 1등 한 거예요. 1등.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는 제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를 1등으로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파주갑 시민 여러분, 그리고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에서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 1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파주 시민 여러분, 참,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때 제가 여기서 연설하다가 커피가 났어요. 커피가 났어요. 그때 본 거 계시죠? 야, 그랬더니 저 사람 진짜 빡세게 선거운동하고 있네. 그러면서 박수를 쳐더라고요. 지금도 좀 박수 좀 해줘요. 예, 자, 여기에 오신 시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보고 싶어서 이곳에 온 거죠?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온 이것이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여기에 모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연설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인사말 한 겁니다. 좀, 아니, 이거 길게 해도 돼요? 예. 자, 간단히 조금만 적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께서 오늘 파주에 오시기 전에 파주 발전을 위해 무려 8가지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어제 문자 메시지 보냈어요. 오늘도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 보신 분? 예, 고맙습니다. 자, 8개의 파주 발전을 위한 공약 중에 GTX에 대한 공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GTX A 노선 아시죠? 예, 이게 작년 연말에 서울역까지 부분 개통됐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GTX를 타고 서울역 갔어요. 서울역에서 1호선, 9호선 타가지고 국회에 딱 들어가니까 50분 만에 딱 도착하더라고요. 기똥차요, 기똥차. 이거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 GTX A 노선을 조속히 완전히 개통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박정 의원님이 이재명 후보께 건의한 GTX H 노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파주 시민 여러분, GTX를 통해 파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A 노선이 완전히 개통되면은 강남역까지 29분, 30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동탄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동탄이 삼성 반도체에 있는데요. 그리고 현대 자동차가 있는 데예요. 50분, 1시간이면 출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 그리고 젊은이들이, 파주에 계신 젊은이들이
동탄까지, 삼성까지, 현대까지 거기에 있는 괜찮은 직장까지 출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참 괜찮죠? 그러면 파주 시민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이 확대되는 겁니다. 기똥차죠? 자, GTX A 노선을 완전히 개통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습니다. 둘째, 박정우 의원이 건의한 GTX H 노선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파주 발전 확실히 만들어 냅시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을 연호해 주십시오. 21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고맙습니다, 윤호동 의원님. 이거 더 해도 될까요? 여기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덕한 말씀을 해주셨고, 파주 시민과 경기도민들은 굉장히 민도가 높아서 딴 데는 공약을 해도 안 지켜도 그만 다음에 심판을 안 하는데, 우리 위대한 경기도민들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평균 95%의 공약 이행률을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 윤희덕 의원이 말씀하신 교통편을 우리 파주 시민들은 이재명은 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말한 건 지키는 일꾼이라는 거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파주 시민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경기도지사 출신인데 제가 기억나는 거, 어떤 사람은 119 긴급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나 김문수인데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대한 파주 시민들 77% 만들어 주실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박정우 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박정희 있습니다. 박정우 의원 만나고 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엽다, 귀여워. 네, 이곳 여러분의 국회의원 박정희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호동 의원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후에 일복 터지셨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파주의 큼직한 공약들 지원해 주시느라 밤잠도 못 자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파주 정치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왜 모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월 3일 우리의 투표로 국민 주권 정부를 열기 위해서 모이셨죠? 고맙습니다. 제가 유세본부장인데 저부터 규칙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3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보니까 저도 한 20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호불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선택함에 있어서 좋다 또는 못 쓰겠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면서 좋았다 싫었다 하는데, 이번에는 좋았다 싫었다 할 게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죠?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빚 주고 빚 받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길을 팍팍 불러 드려야 됩니다.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호응을 잘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파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넣어주실 거죠? 네, 잘하셨는데 이거보다 두 배 더 크게 하시면 GTX-A 바로 완성되고 GTX-H
바로 추진됩니다. 연습 한번 할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조금 유세본부장 자격 미달인 것 같은데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뭘로 할까요? 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저 유세본부에서 하는 유세는 하면 기세다, 기세는 유세다, 대통령은 이재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유세는 기세다. 기세는 유세다. 대통령은 이재명. 감사합니다. 아유, 박정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진짜 파주 시민들 대단한 게 아까 김병주 장군님 거 다 따라하더니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따라하세요? 정치 20년 했다 가는데 35 같이 보이는. 이제 파주 시민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고 힘차게 에너지를 받아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기에 시너지의 에너지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백댄서 그리고 치어리더 전문인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국 광역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우리들의 필승 시너지 유세단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파주 시민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역대급 우리 사단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표께서 파란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떻냐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냐, 심지어 국민의힘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실천하시겠다는 실용적인 개혁을 주창하셨는데 위대한 파주 시민 여러분 괜찮고 함께 해주실 겁니까?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보실 분은 제가 2002년 붉은 악마 때 빨간색 정말 좋잖아요. 이번에 빨간빛으로 정말 우리 최수근 상병의 그 억울한 희생,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정말로 과도하고 정말로 무도한 국가 권력의 폭력에 맞서서 김규현 변호사도 싸우셨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최고의 귀신 잡는 민주 군인들 해병대 현역 플러스 예비역들도 진짜 참군인 정신으로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이게 정말 참 군인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파주시민 여러분, 예비역 해병대 예비역의 장원철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올라오시죠. 장원철 회장님과 해병대 출신의 김규현 변호사,
멋있다. 빨간색. 우리는 이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진짜 빨간색. 힘찬 박수로 진짜 대한민국 참군인 해병대 예비역 분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원 차렷. 또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형님 오셨습니다. 어휴. 저희 월남 참전 용사까지 오시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종원 차렷. 경례. 와우, 필수. 바로 저희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입니다. 저희는 23년 7월 19일 최수군 해병의 순직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목소리를 2년째 높여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연대의 회장 정원철 인사드립니다. 필승! 해병대의 고토 파주에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을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해병대 1사단이 주둔했던 사실을. 북괴군으로부터 해병대가 이 파주를 지켜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외쳐왔습니다. 저희는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 후배의 죽음을 밝혀달라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요구하였고 민주당에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윤석열 정권은 끝까지 들어먹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그 정권을 끌어내리기로 24년 5월 28일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작정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정권 퇴진의 최선봉에 서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최상병 특검을 무산시키고 또 무산시키고 세 번째 무산시켰을 때 우리는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정권을 끌어내려서 우리 후배의 억울한 한을 풀어내자. 그것이 여기에 모인 해병대 선배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해줄 사람을 제가 딱 찾았습니다.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확실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 3,600명은 지난 5월 11일 지지선언을 하였습니다. 잘했죠? 여기 계신 노병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맞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재명 후보님의 품질 보증을 꼭 하고 내려가야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위해서 지지하는 건 좋은데 그 외의 것도 대통령인데 보증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기도 성남 시민입니다. 성남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이재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가 본래 없는 자들의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밀려나고 판자촌에서 밀려나서 그렇게 사는 동네가 원래 성남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상대원 시장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겪어온 성남 다르지가 않습니다. 분당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올라갔지만 구도심은 정말 없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성남을 천지개벽한 한 것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구도심과 신도심의 통합을 이뤄내었고 성남이라고 하는 곳이 없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범죄율이 높은 도시다 보니까 어디 가서 성남 산다라고도 못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시장을 하였더니 나는 당당하게 성남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대한민국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재명을 택합시다. 이제는 이재명 윤석열의 그 암흑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확실한 후보 이재명을 택해 주십시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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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명 제게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끝으로 해병대 군가 한번 부를까요? 해병대에 고토에 왔는데 해병대 군가 한번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가는 나가자 해병대가! 아, 군가는 하지 말라 하십니다. 저희 경례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원 차렷! 경례! 필수. 고맙습니다. 정원철 회장과 귀심지 않는 해병대 여러분들이 동떠서 앞장서서 선두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잡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정한 빨간색 자랑스러운 우리 해병대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기현 변호사, 정원철 회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오셨고 파주시민께 한 가지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월 3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날은 출구조사 기분 좋게 느긋한 마음으로 보시고 5월 29일 목요일 5월 30일 금요일 이번에는 주말에 사전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금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위대한 파주 시민들께서 사전투표로 대세를 압도적으로 형성돼야 가장 위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는 겁니다. 함께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박정 의원과 함께 저희 중앙유서단을 이끌고 있는 늘 소녀 같은 이재정 의원님 소개합니다. 힘차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재정 의원님 여기 있습니다. 늘 구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옆에 고양시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양시민은 이번에 누구를 찍을 고양? 그랬더니 이재명이 나왔습니다. 파주 시민한테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주기를 넘어서서 가장 위대하고 힘있는 대통령 이재명을 위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파주기 해주실 겁니까? 파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입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거꾸로 대한민국을 다시 앞으로 일상의 행복을 위하여 멈춰선 대한민국을 모두 힘차게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여기서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일어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사장님 여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평화와 창의의 도시 이곳 파주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가 시작됩니다. 문화, 콘텐츠, 평화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약속이 이곳 파주에서 힘있게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유세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위해서 피켓이나 응원 도구 사용할 때에는 주변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의 비전이 담긴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보셨다고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평화의 숨결이 깃든 분단의 최전선, 대한민국 평화경제의 출발점 이곳 파주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우리 샤우팅 코리아 유세단의 뜨거운 열정과 패기로 접경에서 중심으로, 희생에서 성장으로 파주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의 중앙유세단 샤우팅 코리아를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도 약한 나라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1번 이재명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와요 1번 경제 성장 와요 1번 이재명이 할게요 이재명 세계의 표준이 될 1번 대한민국 와요 1번 이재명을 믿어 오 1번 이재명 새로운 시대 오 1번 이재명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도 약하는 나라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1번 이재명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대한민국 와요 1번 경제 성장 와요 1번 이재명이 할게요 이재명 세계의 표준이 될 1번 대한민국 와요 1번 이재명을 믿어 오
새로운 시대. 오 1번 이재명,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10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 도약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 도약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회복과 성장 세속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이재명 1번 행복 대한민국 모두에게 줄게요. Get ready for another one. 기호 1번 이재명. 1번 위대한 대한민국 위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의 진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대한민국 위해서 이재명 기호 1번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1번 위기 극복해내고 경제 성장 이루고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 진짜 대통령 1번 세계 주도 대한민국 이재명 행복한 국민을 위해 노력할 거야. 실적 성장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이 만들어 나갈 거야. 대한민국 위해서 이재명 기호 1번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위기 극복해내고 경제 성장 이루고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 진짜 대통령 세계 주도 대한민국 기호 1번 이재명 행복한 국민을 위해 노력할 거야. 실적 성장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이 만들어 나갈 거야. 위기를 기회로 1번 이재명 회복과 성장은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기호 1번 이재명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지혜로운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대한민국 위해서 이재명 기호 1번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1번 위기 극복해내고 경제 성장 이루고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 진짜 대통령 1번 세계 주도 대한민국 이재명 행복한 국민을 위해 노력할 거야. 실적 성장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이 만들어 나갈 거야. 대한민국 위해서 이재명 기호 1번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위기 극복해내고 경제 성장 이루고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 진짜 대통령 세계 주도 대한민국 기호 1번 이재명 행복한 국민을 위해 노력할 거야. 실적 성장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이 만들어 나갈 거야. 위기를 기회로 1번 이재명 회복과 성장은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기호 1번 이재명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지혜로운 이재명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네, 우리 유세단 여러분 정말 멋지죠?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단의 최전선이자 평화의 시작점, 대한민국 접경 지역의 중심 파주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주는 오랜 세월 총칼과 긴장 속에서도 평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방어의 최전선에서 희생을 감내해온 것이 바로 이곳 파주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대한민국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파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분단의 경계선 위에 선 이 땅, 바로 그 파주에서 오늘 평화와 성장의 외침이 시작됩니다. 큰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총과 철책이 아니라 평화 경제와 문화 산업, 미래 기술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안보고, 그게 바로 민생을 위한 진짜 호국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평화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길, 그 행동의 최전선에 누가 있는지 이름 한번 외쳐 주시겠습니까? 네, 그 평화의 길, 성장의 길 최전선에 바로 이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후 후보가 오실 예정이기 때문에 구호 연습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지금은 하면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하면 대한민국, 이렇게 화답해 주시는 겁니다. 3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부터 진짜 이제부터 진짜 이제부터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자 몇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잠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과 경기도당 총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남양주 의뢰 김병주 의원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중앙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계신 파주갑의 윤우덕 의원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중앙선대위 유세본부장 파주의뢰 박정 의원이십니다. 네. 네, 중앙선대위 유세본부장 이재정 의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김규현 변호사도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얼굴 서미화 국회의원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해 뛰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분의 소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미래를 바꿀 힘이 바로 여러분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함성과 박수 한번 쳐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멋진 분들의 찬조 연설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경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겠는데요. 날카로운 분석과 따뜻한 시선으로 경제 이야기를 해온 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분의 팬인데요. 박시동 경제평론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를 연구하고 경제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경제를 주업으로 삼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새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이봐, 박시동 소장, 나 정치는 모르겠는데 경제 살리려면 누구 뽑아야 돼? 나는 모르겠는데 내 주식 올라가려면 누구 뽑아야 돼? 먹고 살기 힘든 거 나 이거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누구 뽑아야 돼?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처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우리 경제 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0.2를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보통 때 100점 맞던 학생이 빵점 맞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면 세계 몇일까요? 보통 때 우리 경제가 그래도 세계에서 한 8등이나 10등은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방금 받은 성적표 몇 등일까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29등이에요. 전교 8등, 10등 하던 친구가 전교 29등까지 떨어졌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가요 1년에 100만 명씩 폐업합니다. 그러면 폐업하지 않고 살아남으신 분들은 살만한가? 물어봤어요. 살아남은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얼마 버세요? 물어봤더니 살아남은 분의 80%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벌고 계십니다. 자영업자분들의 10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했고 남은 사람들의 80%가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이분들의 가족 경제까지 합치면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삶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이야! 지난 3년간 윤석열이 만든 경제 폭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바꾸겠습니까? 왜 이재명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제가 딱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는 능력입니다.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죠? 이렇게 내수가 안 좋을 때 우리는 이재명 도지사가 전국에서 가장 잘 설계된 지역 화폐를 통해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부활시켰던 그 똑똑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빚투성이 지자체를 떠안아서 몇 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청년들에게 배당을 줄 만큼 성장시킨 성남시 사례를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경제 대통령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제는 선택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SPC 삼립 공장, 빵 만드는 그 공장 아시죠? 거기서 또 한 분의 근로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3년 내에 벌써 3번째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 아빠 돈 벌고 올게, 그래 저녁에 만나,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집을 나가신 우리 노동자분들께서 한 해 2,000명씩 돌아가십니다. 이 현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TV 토론 보셨죠? 김문수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악법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당장 그 법 없애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여러분이 그 법 때문에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오늘
돈 벌러 나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말아달라고 했더니 사장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찮으시죠? 내가 그거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능력과 더불어 마음입니다. 어디에 돈을 쓸지, 누구를 위해서 경제 공약을 할지 마음과 선택과 철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재명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릅니까? 그의 삶 속에서 늘 서민과 함께 있고 국가 경제를 염려했고 능력과 마음으로 보여준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려운 경제 누가 살리겠습니까?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좋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동 평론가님의 멋진 찬조 연설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이재명 후보의 능력과 마음과 선택과 철학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무대에 오르실 분은 소음 피해와 접경 지역의 현실을 온몸으로 겪은 당사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외침을 들려주실 박경호 님이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안녕하세요. 저는 민통선 통일천 마을에 살고 있는 농부 박경호입니다. 한창 모내기를 하고 있어야 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현재 우리 마을과 DMZ 접경 마을이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접경 지역이라는 호칭이 소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베이스캠프 같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북방송 그만하십시오. 대북풍선 그만 좀 놔주시고요. 대북방송과 대북풍선으로 초래된 대남방송 때문에 일상생활이 피폐한 지 오래됩니다. 주민들 모두 정신과 병원에 다닌 지도 오래됐습니다. 이것 접경 지역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금도 예외 없이 날리는 대북 풍선을 저지하기 위해 주민들은 농사일을 제껴두고 김경일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과 함께 몸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이제는 정상적인 일상을 찾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DMZ 접경 지역은 더 이상 긴장과 오가기 불편한 군사지역이 아니라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피스존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DMZ 지역이 평화 마을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평화가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의 통일전 동덕 접경지 프레테스레벤이라는 마을과 민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아픔을 공유했기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서로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그렇게 DMZ는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그 속에서 평화를 위한 지구촌 사람들의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라면 그 희망을 이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과 파주 시민, 나아가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피스존, 평화 마을을 이재명 대통령께 꼭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호님의 귀한 발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주가 감당해온 무게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삶을 10년 넘게 지켜온 법률가 전수미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주 시민들을 지키고 멀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지키는 전수미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많이 기운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계신 거 보고 기운이 호랑이 기운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늘 점심 장단콩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제가 장단콩 두부 너무 좋아하거든요. 혹시 제가 연설 끝나고 맛있는데 추천해 주시면 제가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는 저에게 너무나 큰 도시,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인권 활동가로 시작을 한 거는 파주 이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 정말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북한 인권에 그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대북전단 보내면 정말 잘 북한 사람들 인권이 나아지겠지. 북한이 더 주민들이 도움이 되겠지. 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낸 전단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한의 지도자, 북한의 지도자를 비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내용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려본 사람으로서 실체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 미국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대북전단 실태를 알렸고, 특히 우리 파주 시민분들, 접경 지역 분들이 얼마나 대북전단으로 고통받고 계시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떨고 계신지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저 잘했습니까? 미국 의회 의원들이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의원님들 처음 봤거든요.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뭐 진보는 뭐 북한 이탈 주민, 뭐 국군 포로, 납북자 이런 문제에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북한 눈치 보고 북한 퍼주게 하니까. 와, 이렇게 미국 의원들은 보시는구나.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난 이재명 후보님은요, 진보, 민주당 그런 프레임을 싹 깨버리는, 여러분 너무나 기존 정치 너무 피곤하셨잖아요. 여러분, 말로는 다 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한 번만 뽑아주십시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누구시죠? 이재명 후보님은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는 분, 말보단 약속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항상 정책을 내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신 기자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이번 2025년 미국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대 지도자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분이 들어가서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타임지에서도 인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파주 정말 요즘 윤석열 정권 때 갈라치기 하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싹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누굽니까? 파주시의 인프라 확충하고 여러분들 잘 먹게 잘 살게 해드리고 전쟁 위험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사람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이념이나 진영이나 갈라치기로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로 통합시킬 사람 바로 누굽니까? 우리 파주에게, 대한민국에게, 모두에게, 전 세계에게 평화를 가져갈 사람 누굽니까? 우리 이재명을 비치면서 함성 외치겠습니다. 그게 함성! 네, 우리 전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실 분은 파주의 문화와 예술을 키워오신 분입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의 이명섭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이사장 이명섭입니다. 여러분, 헤이리 잘 아시죠? 예,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 그리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저마다의 창작 활동을 하는, 그리고 관람객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마을 헤이리 잘 아시죠? 우리 파주시에 이러한 문화예술
마을 헤이리가 있다는 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파주시 이 접경 지역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프로 구단도 없고 또 특히 축구라든가 야구 이러한 스포츠 구단도 없어요. 또 스포츠가 벌어져도 가까운 고양시까지 와가지고 스포츠 경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파주시까지 오지 않네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70년 동안 6.25 전쟁 이후에 안보라는 이유로 우리는 재산권 또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현실이죠.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러한 실천을 적극적으로 정말로 해주실 분은 저는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네,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K-팝에서 시작된 것이 K-드라마 또 K-뷰티를 넘어서 이제 K-콘텐츠로서 K-한류를 이끌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많은 그런 국가의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문화지역이 바로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도시재생 또 나아가서는 경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국의 프루츠푸틴 브라이튼이라든가 또 스페인의 빌바오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소도시인데 스페인의 빌바오 같은 경우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하는 그 미술관 하나가 들어섬으로써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것이 경제 발전 그리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작은 도시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리고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국가 발전을 이끌고 또 K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바탕을 갖다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때입니다. 이제 우리 경기 북부 지역도 헤이리 예술마을 뿐만이 아니라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파주의 상징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이 역사적 특수성 그리고 여러 문화적 유산을 적극 활용해서 창의성을 살리고 그리고 K 한류라든가 K 콘텐츠가 핵심이 되는 그런 문화 수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파주시가 예술이 경제가 되는 도시 그런 도시를 위해서 힘쓸 분 누구실까요? 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섭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6월 3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이날이 이제는 정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최전선 접경도시 파주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들 기호 1번 이재명. 진정한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경제 성장,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을 만들 지금은 기호 1번 이재명. 세계의 표준이 될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해낼 거야. 위기를 기회로 기호 1번 이재명.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새 시대 열어갈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네, 여러분, 칭찬 물결 따라 평화의 염원과 기억이 살아있는 이곳 파주에서 6월 3일 진짜 대한민국의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위대한 파주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세워주고 계십니다. 말이 아닌 실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무너진 인생 경제를 다시 일으킬 바로 이재명입니다.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주자.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빛나게 비춰 함께 노래해. 이재명, 이재명.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네, 여러분, 잠시 후면 이재명 후보께서 이 자리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힘찬 함성과 열기로 이재명 후보를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잠시 후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곳 파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말이 아닌 실력으로 위기를 돌파할 바로 그 사람, 무너진 인생과 경제를 다시 살려 일으킬 이재명 후보가 곧 파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산트론 경제 성장, 경제와 민생 살리고, 골목골목을 살리고 서민을 살리고 파주 경제를 살린 사람. 네, 여러분, 드디어 이재명 후보가 오셨습니다. 분단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꿔낼 사람,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을 이끌 사람, 이재명 후보께서 파주에 도착하셨습니다. 골목을 살리고 서민을 살리고 파주 경제를 살릴 사람, 적정 지역의 희생에 당당한 보상으로 응답할 사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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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네, 오늘 찬조연설자 네 분과 박정태 본부장께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네, 높은 금리와 고물가, 얼어버린 소비 속에 인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파주에는 희망의 지역 화폐 파주 페이가 있습니다.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운 연대의 신도이자
네. 방금 이재명 후보께 파주페이를 전달한 분은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치 참여에 조심스러웠지만 12.3 내란 사태 이후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올해 당원 가입을 결심하신 우리 문경민님께서 파주페이를 이재명 후보께 전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재명 후보를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우리 파주 시민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 시민들의 이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6월 3일에는 희망의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봅시다. 조금 전에 지역 카페 모형을 제가 받았는데 저 지역 카페를 볼 때마다 이 정치인들의 그 이상한 옹고집, 그 이기주의 이런 게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돈이 없어서 경제가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산업화 시기, 그때는 절대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어떻게든지 돈을 빌리기만 하면 뭐 땅을 사든지 뭔 사업을 하든지 돈벌이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총량으로는 남아도 오는데 보니까 뭐 남은 돈은 또 꼬투리 잡을라 많은데 그런데 이게 경제가 침체가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돈이 돌기 때문에 돈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옛날 할머니가 해주신 말인데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경제가 죽는 게 아니고 돈은 많은데 돌지를 않고 딱 멈춰 있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다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그걸 고민을 하다가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 혜택들 이런 거를 그냥 주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들이 그걸 또 고기고기 그냥 모아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그걸 아들 용돈으로 송금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출, 복지예산 이런 수혜는 다 지역 카페로 주자. 그러면 동네 구멍가게든 이런 데서 반드시 한 번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강제로 한 번은 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 카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도 제가 정부에 이걸 현금으로 주지 말고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그 동네 저 스마트폰 가게에 쓰든지 뭐 저기 병원 약국에 가서 쓰든지 이런 데서 한 번은 쓰게 하게 10만 원을 지역 카페로 주게 합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처럼 하더니 조금씩 후퇴해가지고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됐더라고요. 누가 아마 막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주시도 아마 그랬을 텐데 다른 데는 현금 주는데 그 지역 카페로 주면 화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거의 다 그냥 현금으로 통장으로 쏴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남의 그 은수미 시장이 좀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지역 카페로 지급을 하는데 그냥 옆에 용인에는 현금으로 10만 원 주는데 왜 니네는
지역 카페로 주냐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0%인가 20%인가 성남시 예산을 더해가지고 지역 카페로 주는 대신에 11만 원 또는 12만 원어치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 줬더니 불만 없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가 이렇게 나쁘면 소비를 진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네 돈이 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정책 책임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왕이면 정부 재정 지출을 지역 카페로 할 수 있다면 하자. 그건 누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한 것 정도죠. 그 정도 우리 다 참을 수 있죠. 대신에 동네 가게에 돈이 돌면 치킨 가게 주인이 그걸로 매출이 늘 거 아닙니까? 동네에 써야 되니까. 그 치킨값 받은 그 주인이 막걸리도 한 잔 먹을 거 아닙니까? 또 치킨값 주인이 치킨 가게 주인이 닭도 사야 되고 양념도 사야 되고 그러면 동네 경제 조금 나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성수 효과라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란 돈이 돌게 하는 겁니다. 돌게 하면 경제가 똑같은 조건에서 더 나아진다. 이 얘기를 예를 들어 했더니 그걸 이해를 못한 건지 곡해를 하는 건지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꼭 10,000원 받은 사람이 10,000원 쓴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런 소리를 해요. 누가 그렇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로 극단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돈이 도는 걸 보여준 거죠. 100만 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 움켜쥐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10만 원이 있는데 그걸 10바퀴를 돌리면 100만 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성수효과, 경제의 순환효과를 얘기했더니 왜 10만 원이 꼭 10만 원이냐? 누가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우리는 다 알아듣죠? 근데 왜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못 알아듣는, 진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으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오간에. 중요한 거는요, 김건희 얘기 또 왜 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그 배우자 토론하자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죠.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부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이. 예? 그 아들이 영향을 주면 아들 토론도 해야 되겠네. 친구가 영향을 주면 측근 토론도 해야 되겠네. 우리 윤은덕 의원 우리 측근으로 소문났다면서요. 그럼 측근 토론도 한번 할까요? 하여튼 갑자기 여부를 샜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정부가 똑같은 정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도 미세한 부분에 변화를 주면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지역화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파주 김경일 시장이 못 나왔을 텐데 우리 파주 김경일 시장이 젊은데 일 정말 잘하죠? 제가 도의원 할 때 진짜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자체 재원에서 또 일부 급할 때 소비하라고 지역 카페로 지원금도 지급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준다고 여러분 세금 더 냈습니까? 파주시 빚이 늘었습니까? 있는 예산 잘 아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 돈도 들고 지역 주민들 소득도 늘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꼭 조경하는 데다 쓰고 저기 보도블럭 괜히 교체하고 쓰는 데 쓰고 건물 짓는 데 쓰고 괜히 쓸데없는 데 페인트 칠하는 데 쓰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김경일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파주 살림 해야 될 거 안 한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훌륭한 시장 뽑아가지고 파주 시민들을 호강은 아니지만 약간은 득을 보는 겁니다. 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 삶이 조금이라도 좋아진 거예요. 그 이상한 시장 뽑은데 딴 데 보세요. 한 푼도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하잖아요. 대리인을 잘 뽑으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머리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대리인을, 주권을 대신 행사할 사람을 잘 뽑으면 주권자, 즉 주인이 살림이 나아진다. 6월 3일에도 이 나라 살림을 책임질 대통령을 잘 준비된 유용한 충직한 대리인을 뽑으면 대한민국 살림도 확실히 좋아질 거다. 맞습니까? 그렇게 준비 잘 된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박정 의원 저한테 얼마나 압박을 많이 하는지, 그 마을 도로 중간에 그 좁은 도로를 넓혀달라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 생떼를 쓰셔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넓혀졌는데 그거 잘 되고 있어요? 그 맨날 막힌다면서요. 집을 뜯어야 된다고.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박정 의원이 하도 난리를 쳐가 한 거예요. 충직한 파주 시민의 도구 박정 아닙니까? 잘 뽑으면 여러분 아침 출근 시간이 짧아진다니까요. 그리고 파주 운정 테크노밸리라고 잘 돼가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래도 그 원래 되지도 않는 데다가 이 윤호덕 의원이 저한테 와서 얼마나 생떼를 쓰는지 할 수 없이 거기를 테크노밸리를 지정해가지고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사업 시행자 선정하는 모양이던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거기도 첨단 산업 들어오면, 첨단 기업들 들어오면 파주 시민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밥도 한 그릇 사 먹고 저녁때 나와 회식도 한번 하고 그래서 파주 경기가 좋아지겠죠. 이게 야, 나하고 색깔 똑같으니까 너 나라 팔아먹어도 나는 그쪽 편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색깔 똑같다고, 지역 똑같다고, 나쁜 짓 하고 부모를 뭐 어떻게 해도 막 뽑아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혼을 내고 영영 못하면 중간에 내쫓고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 정권을 내쫓았고 다시 응원봉을 들어서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그 독재자 행세하려던 그분도 우리가 내보내고, 그리고 다시 국민이 존중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한 일이에요? 국민이 한 거죠. 이재명과 여기 의원들은 여러분이 쓰는 도구 일꾼일 뿐이죠. 월급 주고 시킨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가 기억할,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할 위대한 빛의 혁명을 완수한 정말로 역사에 기록될 영웅들로 남을 겁니다. 우리 위대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만든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이 위대한 우리의 역량으로 6월 3일에는 새로운 나라, 서로가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해서 더 나은 세상, 희망 있는 세상, 우리의 아들딸, 그 아들딸의 아들딸들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재명!
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 정치가 또 정부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핵심은 경제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죠. 어쩌다가 세상에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 즉 성장이 아니고 축소됐다고 합니다. 0.2% 축소됐대요. 성장을 해도 부족할 판에 쪼그라들었으니 사람들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대체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뭐 그분 혼자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여하튼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세상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맡긴 그 권력과 그 예산이 우리를 위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나라 밝은 미래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력으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국민을 살상하고 국민을 영구적으로 군사력, 병력을 통해 통치하겠다는 그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한 것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코리아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니까 북한인 줄 알고 다행이네 그랬는데 그게 노스가 아니고 사우스라고, 남한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놀래 자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나라도 이제 끝이구나. 잘 살다가 군사 쿠데타로 또는 사법 쿠데타로 독재로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나라들 제가 말을 하면 외교 문제가 생긴다니까 말 안 하겠는데 정말로 옛날에 우리가 모범으로 삼던 훌륭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시아에도 있었고 남미에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황당무계하게 아르헨티나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나라가 몇십 년 동안 잘 나가더니 야, 세상에 전 세계에 없는 해방된 식민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류로 세계를 정말 감동시키는 저 위대한 나라라고 봤던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이제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는구나. 안 됐네. 그럴 줄 알았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또 한 번 놀래고 있어요. 세상에 보통 사람이 몇만 명 모이면 막 꼬집고 때리고 막 유리창 깨고 뺏고 그러는 게 보통인데 이 나라는 100만 명이 모여도 휴지 조각 하나 안 남고 누가 꼬집혔다는 얘기도 없고 유리창도 한 장 안 깨지고 결국은 촛불과 응어몽을 들어서 그 독재자, 그 폭력적 정권을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국민들이. 그래서 온 세계가 두 번째 놀래 자빠지고 있어요.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죠. 이 위대한 힘을 누가 원하는 것처럼 찢어져서 싸우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 힘을 모아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 단결하고 화합해서 새로운 나라, 희망 있는 나라, 세계가 우러러보는 선도적인 국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신 있죠? 준비돼 있죠? 6월 3일에는 새 출발할 준비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든든하게 지키는 안보,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치안,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민생, 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민생의 핵심은 곧 경제죠. 경제가 살아야,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겨야 좀 덜 싸우고, 그래야 희망을 가지고, 그래야 자식들도 더 낳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시장은 저절로 잘 되는 거니까 내버려 두면 돼가 아니고, 시장과 정부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문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허리띠만 쫙 졸라맨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이야 불경기가 와도 아니 공황이 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지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압도적 다수는 허리띠가 안 맞을 정도로 배가 고르면 그때 허리띠 졸르면 죽어요. 그럴 때는 밥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영양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돈 없다고 내몰래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다고 살아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땐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동네에 돈이 돌아야 돼요. 그래야 내수가 살아요. 그래야 가게 문도 덜 닫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펌프라는 걸 안 써본 것 같아요. 여러분, 펌프가 말랐어요. 막 열심히 펌프질하면 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기다가 맹물을 갖다 한 바가지를 부어야죠. 그래가지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 한 바가지 물이 낭비입니까? 그 한 바가지 물이야 사실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를 그냥 시장에 맡겨놔야지 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느냐, 왜 빚을 져가면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뭐라고 그럴까, 자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고등학교만 나와도 알고 있어요. 경제의 3주체, 가계, 기업, 정부, 생산, 소비, 조정의 주체. 정부의 역할은 생산이 과잉되고 경기가 과열되면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세금도 더 부과하고 이자율도 올리고 규제도 하고. 그런데 경기가 침체돼서 소비가 죽어요. 아니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소비를 좀 많이 할수록 세금도 깎아줘 보고, 그리고 재정 지출도 늘려서 소비도 일으키고 규제도 완화하고 이자율도 낮춰주고, 이런 복합적인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은 딱 한 개만 해요. 세금 깎아주는 거. 그것도 부자, 기업, 재벌, 대기업 세금만 깎아줘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쪼그라들었어요. 정부 재정이 쪼그라드니까 서민 지원을 안 해요. 빚도 지면 안 된다 그래 놓고는 저기 저축해놓고 다 빼다 쓰고 있어요. 100조 원을 빼다 썼어요. 형식적인 빚 안 지겠다고 무슨 기금이니 이런 데서 다 빼다 써가지고 그게 한 100조 원쯤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그러면서 또 대기업들 세금 깎아주겠다고 그 당, 그 대통령의 후배가, 그 후보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야, 기가 막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부자 세금 깎아주는데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국가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그 사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강제로 배분하는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어디다가 더 매길 것이냐, 재정 지출을 어느 쪽에 집중할 것이냐, 하다못해 다리를 놔도 여기다 놓을 거냐 저기다 놓을 거냐, 어디 산업 입지라도 테크노밸리를 파주 운정에다 만들 거냐 아니면 성남 판교 옆에 또 만들어 버릴 거냐, 이런 걸 정하는 게 정치죠. 이런 걸 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누구한테 뽑아서 그 권한을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 삶, 여러분의 환경을 통째로 그 정치에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작은 기회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거기를 통과할 실력을 길러주려고
쓰리잡, 투잡 해가면서 학원 쫓아다니면서 난리 치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요만한 기회의 문을, 사회를 더 공정하게 해가지고 기회의 문을 이만큼 크게 만들어서 친구들 손잡고 같이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부모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된 정당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재명. 감사합니다. 제가 낙한지로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기대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공정한 나라, 형평성이 있는 나라,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회 꼭 만들겠습니다. 이 공정한 세상, 이게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큰 원칙이 하나 안 지켜지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또는 다수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 휴전선 일대 온갖 군사 규제를 가했죠. 그래서 이 후방 지역들이 제대로 발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국력이 약하니, 국가 경제력이 취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 네가 좀 감수해라, 힘없는 네가, 당신들 힘없는 지역이 좀 참아요. 안 됩니다, 우리도 억울합니다. 그럼 집단 이기주의, 님비 이러면서 괴롭혔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10대 경제 강국이니 5대 군사 강국이니 문화 강국 이렇게 얘기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많은 형제 자매 중에 너는 막내니까 참아, 너는 여자니까 참아, 야 이 집은 장남 정신으로 몰빵해가지고 장남이 성공하면 우리 같이 먹고 살게 해줄 거야. 이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고루 공평하게 기회를 가져야죠.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집단과 특별한 희생을 치른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서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 군사규제로 온갖 피해를 입은 이 경기 북부 지역은 특별한 보전 조치, 보상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기 북부 우리 도민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수원에 도청이 있는데 도청 근처에 경기도 산하기관이 잔뜩 몰려 있어요. 제가 그거를 다 경기 북부 아니면 저 동부 지역으로 다 옮겼습니다. 옮기는 중이래요. 참 옮겼다 그러면 또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려고. 제가 옛날에 대장동에서 5,503억 벌었다라고 말했더니 야 버는 중인데 다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를 해가 제가 재판을 2년이나 받았어요. 2년이나. 이제 내가 말하는 거 또 꼬투리 잡아 또 그럴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지. 여하튼 옮기기로 결정을 해서 옮기는 중인 데도 있고 옮긴 데도 있고 옮기려고 계획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께서 자기한테 손해보는 일이면 다 싫어할 것 같고 표 떨어질 것 같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제가 수원에 있는 그 공공기관들을 딴 데 옮긴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근무하는 노조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화날 거 아닙니까? 당장의 생활 근거가 사라지니까. 그들로서는 억울하죠. 거기 믿고 취업해가 거기서 아이들 다 기르고 있는데 갑자기 양평으로 가라, 저 포천으로 가라 이러니까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데모한다 그러고 우리 다 불러 모았어요. 대표자들을. 내가 당신들이 그러는 거 이해한다. 그러나 당신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 사업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직장 얻어서 도민에게 고용된 사람들인데 도민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 도가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옮겨야 되는데 당신들이 좀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맞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러면 통근 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뭐 타당한 요구죠. 근데 제가 안 들어줬어요.
통근버스 해가지고 수원에서 그 양평 왔다 갔다 포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 옮기는 의미가 뭐 있냐 그게. 거기 가서 집도 얻고 밥도 사 먹고 소비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래야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거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통근버스는 못 해주겠다. 대신에 그 주거비용 지원 이런 건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막 그만두겠다 막 이러길래 그러면 그만둘 사람 그만두라 할 수 없다. 그쪽에 가면 거기 취직 못해서 막 줄 서 있는 사람이 셌다. 그게 우리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도 산하기관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고용되지 못하고 고용되고자 취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 수많은 도민들도 우리는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수긍했어요.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부 지역에 미군 공여지 반환받은 거 활용 못한다든지 또는 그걸 정부가 비싼 값에 팔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가지고 개발 안 되는 거, 어쨌든 규제 완화가 가능한데 굳이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경기도지사로서는 권한에 한계가 있어서 잘 못했는데 대통령 권한이 생겨나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막 다 죽겠다 그래요. 그래도 수도권으로 자기들도 가야 되겠다. 지금 그쪽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도시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한 평에 3억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몰려가지고 나중에 미어 터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방은 소멸한다는데 여기는 과밀로 미어 터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억강부약 어려운데 더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경기 남부보다는 북부를 제가 도지사 때 더 많이 지원했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되면 저 남부, 저 동부 이 소외받은 지역에 투자를 좀 더 하는 거 양해하시겠죠? 우리 국민들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해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할 길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수도권도 진정으로 파이가 커져서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만 몰빵을 해가지고는 앞으로는 더 이상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거, 기회를 고루 누리는 거, 그리고 똑같이 재정 지원을 해도 서울에서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동의하는 경기 북부의 이 도민들, 국민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꼭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나라 우리 꼭 만들어야 하고 저는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6월 3일인데 그 6월 3일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겠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불리죠. 그리고 반도, 즉 육지에 붙어 있는 반은 육지, 반은 섬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은 현재로는 섬이죠. 오히려 바다로 된 산면은 배 타고 나가기라도 하는데 북쪽은 철조망에 가로막혀서 아예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가진 이 족쇄 같은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고
지금까지는 잘 이겨내 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강대강 전략을 취하면서 괜히 긴장을 고조시켜서 이 남북 관계가 너무 경색되고 휴전선에서는 맨날 대남 방송하고 무슨 오물풍선 날라오고 오물풍선 아니 무슨 삐라 보내고 휴전선에 서로 겁이 나서 다리 끊고 도로 끊고 장벽 쌓고 대화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 세계에 투자할 때가 널렸는데 그래도 한국 국민들의 성실함, 잠재력, 기술 이런 걸 믿고 투자하려고 그랬더니 혹시 전쟁할지도 모르는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오른손으로 때리면서 왼손으로 악수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할 일이죠. 개인끼리 감정 싸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란 국익을 걸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공익적인 일이에요. 그 공익적인 일을 감정으로 저는 지금 이 정권이 아니 좀 전까지 있던 그 정권이 단순히 내란만 일으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군사 충돌을 유발한 다음에 그걸 핑자해서 비상계엄을 시행하고 그래서 영구집권, 영구적인 군정을 꿈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뉴스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왜 휴전선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날르면서 북한이 다 들으라고 개방된 무전으로 북한 원점을 타격해라 이런 무전을 왜 한 겁니까? 왜? 웃기지 마세요. 심각한 얘기하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관리해야 돼요. 북한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누구처럼 북한에 퍼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게 그저 뭘 좀 잘하려 그러면 너 뭐 퍼주려고 그러지. 뭘 퍼주긴 뭘 퍼줘요. 북한을 견제하게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죠. 안보가 국가의 정권의 제1의 사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 이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안보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로 싸워서 이기는 거 꼭 필요하죠. 그런데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겁니까? 다 부서지고 다 죽은 다음에 더 많이 살아남아서 이기면 승리입니까? 진 거보다 낫겠죠. 이거 하지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죠. 그보다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피곤해요. 진짜 상지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완벽한 안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국방 군사력, 큰 국력,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계 5위에 이르는 막대한 군사력으로 단단하게 지키되 싸울 필요가 없도록 대화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100개를 얻을 수 있는데 10개를 주고 100개를 얻을 수 있으면 10개를 줘야 되는데 왜 10개를 퍼주냐는 바보들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죠. 이제 내가 이 얘기했으니까 뒤쪽 다 빼고 10개 준다 그랬다고 생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려주셔야 합니다. 이 종북몰이 이런 것 때문에 할 말을 못해서 대북 관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평화가 와야 파주의 경제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평화가 와야 주식시장도 조금 나아질 것 아닙니까? 평화가 와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투자도 안심하고 할 것 아닙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고 경제를 살린 데는 안보, 국방이 정말로 중요하다. 특히 이
접경지역 경기도 북부 지역들은 평화가 곧 경제죠. 평화가 곧 밥이죠. 그 평화를 합리적으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과시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자꾸 윽박지르고 이러면 당장은 수긍할지 몰라 뒤로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 드는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적 공존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정도 얘기하면 많이들 집에 가고 그러시는데 집에 안 가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파주 시민 여러분, 힘을 냅시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 권력도 촛불 응원봉을 들고 2번씩이나, 그것도 8년 만에 끌어내린 위대한 저력을 가진 위대한 대한 국민들 아닙니까? 그 저력으로 주인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국민이 행복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우리 이재명 후보의 뜨거운 연설이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압도적인 지지로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을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을 위한 길에 이재명 후보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영웅이고 주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평화가 곧 경제다. 평화가 곧 밥이다. 평화를 이룰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네, 여러분, 파주에서 승리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총칼의 긴장 속에 평화를 지켜낸 파주, 적경의 희생을 기회로 바꾸고 있는 이곳에서 이제는 문화와 창의의 힘으로 평화가 정세가 되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파주를 위한 일을 시연할 사람, 인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룰 대통령, 경제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평택코리아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파주 시민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멋지게 사회받으신 이소영 의원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기호 1번 이재명 평택코리아가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서 파주 시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박정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멋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박정 국회의원, 박정 유세 본부장이 파주 시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절동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정말 시간 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파주를 위해서 와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은옥 국회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 시도당 의원님들도 앞으로 다 자리해 주세요. 앞으로. 자, 이제부터는 네, 모두 댄스 타임입니다. 네, 모두 함께 편안하게 셔틀 코리와 함께 즐겨주십시오. 1번 선거 사무분들도 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모두 선거 사무분들도 앞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네, 함께 춤 주셔도 괜찮습니다. 기호 1번 국민이 주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1번 이재명.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번 노미넷 1번 이재명. 1번 셔틀 코리아가 파주 시민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김포 시민에게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박정 국회의원과 윤은옥 국회의원, 파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댄스 추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파주에는 박정, 파주에는 윤은옥, 박정, 윤은옥, 박정, 윤은옥. 기호 1번 1번 고맙습니다. 1번 아버님 고맙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1번입니다. 파주에 오니까 힘이 납니다. 멋집니다. 기호 몇 번? 몇 번? 1번입니다. 1번. 자, 박정, 대기, 하유, 대기. 뛰어. 쫑. 파주 뛰어. 너희의 재명. 감독님 음악을 이렇게 훅훅 내리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 시도 의원님들, 자, 파란 잠바 입으신 분들 다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파란 잠바 입으신 분들, 시도위원분들도 앞쪽으로 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발전과 파주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박정 국회의원, 윤은옥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의원분들이 많은 분들께 이재명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기호 1번 이재명. 1번 대통령 1번. 아니, 어디 가세요? 센터 한번 쓰셔야지, 의원님. 의원님, 여기 센터 한번 해야지, 어디가. 1번 이재명. 경제를 살리고 민생 살피고. 네,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실적 성장 이뤄가. 여러분 여기 근처에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상가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아따 파조니까 좋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가요. 지금은 이재명이죠. 이재명 1번 대통령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오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민, 파주 시민, 그리고 이제는 기포 시민에게 인사드리러 이동했습니다. 오늘 예상 시간보다 더 많이 연설하셨는데 그만큼 파주 시민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박수환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실적 성장 이뤄가며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경제 강국 만들면서 이재명 네, 선거 사무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6월 3일 꼭 소중한 한 표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가요. 으쌰. 지금은 이재명이죠. 기호 1번 이재명 1번 대통령 1번 이제부터 네,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기호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1번 대통령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내려가지 마세요. 우리 이 상태로 단체 사진을 네, 찍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마무리 프로젝트 단체 우리 사진 선거사무원분들 찍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피켓 뜨신 분들이 무대 앞에서 일렬로 도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해준 샤우팅 코리아 위세단도 우리 다 같이 파란 물결로 단체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앞줄에 앉자. 그치? 샤우팅 코리아는 앞줄에 그래야 흰 바지가 한 번에 들어워지는 거야. 자, 우리 시민분들도 함께 하실 분들은 모두 모여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 잠바. 자, 제가 한번 할까요? 파주는 하면은 누구? 첫 번째 이렇게 합시다. 파주는 그러면 이재명 한번 하고, 두 번째 파주는 그러면은 윤우덕. 오케이. 자, 파주는 이제는 지금은 진짜 대통령은 감사합니다. 저희 중앙유세단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 저희 유세 때문에 소음이 되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가시는 분들 그냥 집으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김에 주변에 있는 식당 우리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기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카페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